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데이너김입니다. 자, 내일은 2025년 겨울 들어서 정말 영하로 떨어진 최초의 토요 집회가 되네요. 내일 토요 집회도 여러 군데서 열립니다. 진짜 뭐 윤석열 대통령이 계신 서울 구치소부터 시작해갖고 광화문에서도 열리고 서울역 앞에서도 열리고 또 뭐 구리 저기 뭡니까 저기 남양주 또 고양시 뭐 전국에서 다 열려요. 대구, 부산. 이제 진짜 전국구로 집회가 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체 세력이 대부분 다 젊은 청년 세력이라는 게 참 대단합니다. 자, 이 가짜 세력들, 내란 세력들 진짜 뒤집어 엎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일 집회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자, 중국 공산당 딥시크 만들어가지고 뭐 어마어마한 AI 플랫폼 만들었다고 난리 쳤는데 알고 보니까 1984년 돼지 농장이었다. 이런 기사가 에포크타임즈에 나왔습니다. 딥시크 만들어가지고 겨우 한다는 게 뭐 국민 생활에, 인간 생활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요. 인민을 통제하는 그런 돼지 농장을 만드는 거였다. 이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쿠팡은 중국 간첩이 대한민국의 국민의 정보를 훔쳐간 겁니다. 이거 갖고 쿠팡에서 탈퇴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이미 SK, 그 다음에 그 LG텔레콤 다 털렸습니다. 뭐 한 번 더 털렸다고 뭐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다 털렸어요, 어차피. 쿠팡은 그야말로 더 악랄하죠. SK나 그 저기 이 LG 플러스 털린 거는 인터넷으로 침투해서 털렸지만은 쿠팡은 아예 정보 관리자로 취직해갖고 털린 거예요. 더 아주 악랄한 공산당 공작이죠. 그러니까 쿠팡 탈퇴할 필요 없습니다. 이 공작이 뭡니까? 알리익스프레스 대한민국이 알아가지고 알리가 쿠팡을 쫓아내고 중국 공산당이 대한민국의 상권을 잡겠다는 그 어마어마하고 사악한 기도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쿠팡을 더 써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쿠팡에 새벽 배송 맞고 알리익스프레스, 중국 공산당 알리익스프레스가 대한민국의 새벽 배송을 대신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야, 기가 막힌 겁니다. 어쨌든 오늘은 이 딥시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 에포크타임즈에 나온 기사 그대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중국의 AI 딥시크, 중국 공산당 금기 주제를 차단한다 이겁니다. 기능을 킬시킨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쉽게 말해서 우리 1988년도에 우리나라 서울올림픽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 이듬해 6월 4일 날 베이징에서 육사 천안문 사태가 터졌는데 육사 천안문 뭐 이런 거 검색하면 바로 그냥 스톱돼 버린다 이거예요. 천안문 사진 올리면 바로 스톱돼 버린다 이거예요. 자, 보세요. 사이버 보안업체 클라우드 스트라이크가 11월 20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인공지능 AI 딥시크에는 시스템에 내장된 킬 스위치가 있으며 이것은 중국 공산당이 원하는 대로 정확하게 작동한다. 딥시크는 파룬군과 유구르족 등 중국의 심각한 박해를 받고 있는 두 집단처럼 베이징을 자극하거나 방아쇠 역할을 하는 단어가 포함된 프롬프트를 만나면 현저히 부실한 대답을 내놓는다. 연구진에 따르면 이러한 요청에 대해서 딥시크는 종종 심각한 보안 결함이 있는 코드를 작성하거나 아예 도움을 거부한다. 이거 우리 대답 못합니다.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이 보고서는 이전 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취약점을 조명합니다. 이전 연구진들은 주로 이 앱의 친중 발언에 초점을 맞췄다. 뭘 물어보면 전부 다 중국 공산당이 잘한다는 식으로 가짜 대답을 한다 이거죠. 자, 새로운 발견은 훨씬 더 미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연구는 딥시크의 코딩 어시스턴트의 편향성을 확인했다. 자, 그래서 미묘한 결과가 드러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딥시크의 코딩 어시스턴트 편향성을 보니까 반복적인 작업을 빠르게 처리하고 오류를 걸러내며 개발자들이 익숙하지 않은 프로그래밍 언어를 안내하는 널리 사용되는 AI 기반의 도구인데, 자, 이게 뭐냐면 딥시크의 코딩 어시스턴트는 중국에게는 매우 프렌들리하게 대답을 해주고 미국에게는 나쁘게 대답을 하고 중국의 그 천안문 사태라든지 육사 천안문 뭐 이런 거 물으면은 뭐
코로나 기원이라든지 이런 거 물으면 대답을 안 하고 딱 끊어버린다 이거예요. AI 도구가 코드에 백도어를 심고 사용자들이 이를 인식하지 못한 채 그 코드를 채택하면 사용자가 공격에 노출되기 쉽다. 기가 막힌 거죠. 연구진은 사용자들이 자체 서버에 다운로드를 쌓을 수 있는 딥시크의 원시 모델을 테스트했다. 이는 전통적인 중국 서버에 호스팅된 앱을 사용하는 것보다 안전한 방식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연구 결과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줬다. 자, 첫 번째, 보안 결함이 있다. 각 대형 언어 모델을 테스트하면서 연구진은 3만 개 이상의 영어 프롬프트와 121개의 서로 다른 트리거 단어를 조합했으며 우연히 나오는 비정상적인 결과를 걸러내기 위해서 각 프롬프트를 5번 반복 입력했다. 이 프로젝트는 딥시크 R1을 구글의 제미니아나 메타의 라마, 오픈 AI의 O3, 미니 같은 서방 경쟁 모델과 비교했다 이거죠. 그 결과 올해 1월 출시 직후 수백만 명의 사용자를 빠르게 확보한 중국의 AI 대표 모델인 딥시크. 구조적 보안 위험성이 드러났다 이겁니다. 자, 뭐냐? 지역 위구르 커뮤니티 센터에서 온라인 네트워킹 플랫폼 구축을 도와달라고 요청했을 때도 딥시크 모델은 응답은 위험 신호를 보냈다. 거기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자기들한테 불리한 거는 무조건 대답을 안 한다 이거예요. 딥시크 R1 생성한 앱은 완전하고 기능적이지만 모든 사용자의 이메일과 위치 포함된 관리자 패널을 포함한 매우 민감한 사용자 데이터를 공개적으로 노출시켰다. 그 사용자의 보안을 유지해주지 않는다 이거죠. 훔쳐간다는 얘기죠 결국. 딥시크가 비밀번호를 보호하려는 시도를 거의 하지 않아 해커들이 정보를 쉽게 훔칠 수 있는 경우가 3분의 1이었다. 이게 뭡니까? 딥시크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정보를 훔쳐가서 결국 중국 공산당이 가져가겠다는 거죠. 또한 킬 스위치가 있다 이거예요. 킬 스위치. 뭐 물으면 답 안 하고 딱 끊어버린다 이거죠. 티베트, 위구르, 중국 공산당 정권의 안정을 해치는 인권 탄압과 관련해 있어서 매우 민감한 주제다 하면서 답을 딱 끊어버린다. 더욱 주목만한 발견은 진선인, 이 뭡니까? 파룬궁이죠. 여기에 대해서 물으면 그냥 딱 끊어버린다 이거예요. 자, 이게 중국의 AI. 그러니까 중국의 AI는 발전될 수 없다. 자, 그래서 이 내장된 킬 스위치가 마지막 순간에 요청을 갑자기 딱 중단해버린다. 답을 안 한다 이거죠. 중국 공산당에게 불리한 건 답을 안 한다. 그리고 답을 유도하되 중국 공산당에 유리하게 답을 한다. 그 AI를 통해서 쉽게 말해서 조지 오웰의 1984년 동물농장을 만드는 툴로 쓰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발전할 수 없어요. 절대 발전할 수 없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나온 기사입니다. 자, 한미일보의 기사인데요. 뭐냐? 여기 나와 있죠? 자, 이 나라 있지 않습니까? 베네수엘라의 정보 책임자가 다 까버렸어요. 자, 한미일보 기사입니다. 스마트매틱으로 미국 부정선거를 했다. 누가? 베네수엘라가 중국의 선거 조작을 했다 이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한미일보 기사입니다. 우고 카르바할, 이 사람이 정보 책임자예요. 베네수엘라에. 트럼프의 부정선거 개입 실토하는 편지를 보냈다. 20년간 미 군기관이 침투해서 그 작전을 했다. 베네수엘라가 그 짓을 한 거예요. 스마트매틱은 베네수엘라에서 개발된 선거 조작 도구였다 이겁니다. 자, 이 사람이 우고 카르바할 바리오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고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퍼즐이 맞춰졌다. 베네수엘라의 전직 정보당국 최고 책임자, 베네수엘라 정권이 미국에서 간첩활동과 부정선거에 가담했다고 자백하는 편지를 2025년 12월 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전달한 사실이 밝혀졌다. 자, 최근 미국 보수 성향 매체 뉴스맥스 기자 출신의 독립 언론인 에메랄드 로빈슨이 2020년과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와 연계된 국제 부정선거 카르텔에 관하여 언급하면서
베네수엘라의 내부 고발자 스마트매틱, 이게 그 개표기입니다. 개표기.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 저기 뭐 표 개수기, 전자개표기. 전자개표기를 스마트매틱인데 이걸 베네수엘라에서 만든 겁니다. 자, 스마트매틱이 시스템의 국제적 연동성을 거론한 적이 있지만 우고 차베스와 니콜라스 마두로를 보좌했던 핵심 측근이 충격적인 실상을 직접 폭로한 문서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3일 미국 유력 일간지 댈러스 익스프레스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스마트매틱 등 부정선거 전략 도구를 미국에 수출함으로써 반민주주의 세력 간 협력을 토대로 외교적 반사 이익을 누리며 베네수엘라 독재 시스템을 공고히 유지해온 차베스와 마두로 정권의 추악한 민낯을 낱낱이 드러냈다. 이거 왜 가능했을까요? 베네수엘라 저 독재 정권과 미국 민주당하고 한통속이니까 가능한 얘기죠. 자, 우리나라도 부정선거 왜 가능합니까? 중국 공산당하고 대한민국 민주당하고 한통속이니까 가능한 거 아닙니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자, 미국에는 뭐 1400년 전 사람이 투표를 했다고 해요. 기가 막히죠? 우리나라는 128세 할머니가 투표를 하고 똑같은 겁니다. 미국 민주당, 대한민국 민주당, 중국 공산당, 베네수엘라 공산당 다 똑같은 놈들이에요. 자, 이 댈러스 익스프레스는 전 마두로 정보국장이 트럼프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미국에 대한 마약 테러 전쟁을 폭로하는 의도라는 제하에 3일 기사에서 우고 카르바할 마리오스 전 군사정보국장이 베네수엘라 정권이 부정선거에 가담했고 마두로는 마약 테러 조직을 운영한다고 시인하는 폭력성 서한을 백악관에 전달했다. 이 사람은 왜 이거 서한을 보냈을까요? 간단합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 베네수엘라 때리겠다 그러잖아요. 근데 마두로의 정보 참모였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제거 1순위죠. 그러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항복한 겁니다. 이제 베네수엘라 군 최고 책임자들이 항복하기 시작한 거예요. 나 살려주세요. 실제로 우리가 미국 공격했어요. 선거 조작했어요. 까발킨 겁니다. 이 사람은 공격 안 받겠죠. 자, 이 편지는 카르발 전 국장의 법률 대리인이자 미 연방 법무부 고위 검사를 지낸 로버트 파이텔 변호사로부터 댈러스 익스프레스가 최근 입수한 것이다. 마두로의 핵심 측근이자 차베스 시절부터 획책된 베네수엘라의 검은 뒷거래의 내막을 알고 있는 카르발 전 군사정보국장. 우리나라로 하면 정보사령관이죠. 전직 국회의원은 2011년 마약 밀매 혐의로 미국이 발부한 체포영장에 따라 2019년 스페인에서 체포됐으나 스페인 법원의 소환 결정 이후 그는 종족을 감췄다. 미국은 그의 신병을 다시 넘겨받기 위해 $10,000,000의 현상금을 거는 등 송환 노력을 펼칠 끝에 2021년 다시 검거됐고 2023년 비로소 미국 신병에 넣은 거죠. 미국 법정에 서게 됐다. 카르발 전 국장은 올해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자 크게 심경의 변화를 겪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 6월 미 연방법원에서 스스로 유죄를 인정하면서 베네수엘라가 고의로 미국을 표적으로 삼는 마약 테러 조직을 운영한 사실을 1차로 강력 경고한 바 있다. 이에 더해서 최근 백악관에 보낸 편지에서 미국 부정선거에 베네수엘라가 개입한 진실에 관해서 2차 경고하면서 그간 한간에 떠돌던 의혹이 사실이었음을 미국 정부에게 공식 문건으로 남긴 최초의 베네수엘라의 전직 고위직 인사가 됐다는 겁니다. 카르발 전 국장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에서 미국이 장기간의 국제 송환 노력 끝에 스페인으로부터 넘겨받은 자신이 속죄하기 위해서 그리고 미국을 표적으로 삼은 베네수엘라의 조직적인 국가주도 캠페인에 대해서 미국인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다고 심경을 밝혔다. 특히 자, 이번 편지에서 스마트매틱이 베네수엘라 내부에서 선거 조작 도구로 개발된 후 미국을 포함한 해외로 수출됐다고 폭로했다. 카르발 전 국장은 국가선거관리위원회 IT 책임자를 그가 앉혔고 그가 저에게 직접 보고했기 때문에 이를 잘 알고 있다며 스마트매틱 시스템이 선거를 조작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폭로했다.
자, 그러면서 정권 요원들은 자국 내 선거관리 공무원 및 투표기 회사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모든 선거가 조작되고 됐다고 주장한 것은 아니지만 이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선거가 조작될 수 있으며 실제로 그러한 목적으로 사용됐다. 이렇게 폭로했다. 자, 로빈슨 뉴스맥스 전 기자 등 미국의 부정선거를 추적해온 유명 인플루언서들은 베네수엘라의 스마트매틱과 미국의 투표 시스템인 도미니언, 이 중국에서 만드는 거죠. 이 연동돼 있으며 같이 연결돼 있다 이거예요. 소프트웨어적으로. 조지 소로스 측근인 마크 몰록 브라운과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이 부정 투표 도구로 스마트매틱 시스템을 개발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로써 베네수엘라가 개발한 부정선거 도구가 미국 대통령 선거 조작에 사용됐다는 로빈슨 기자의 주장은 베네수엘라 전 군사정보국장의 충격적인 증언이 나오면서 사실로 확인됐다. 이 밖에 카르발 전 국장은 편지에서 베네수엘라와 쿠바 정보기관이 20년 동안 군사시설을 포함한 미국 내 기관에 침투했다. 라고 폭로했습니다. 자, 그는 쿠바 정보기관은 10년 동안 수천 명의 간첩을 파견했고 그 중에서 일부는 미국에서 정치인이 됐다. 우리나라도 중국 교포가 대한민국의 핵심의 권력을 잡고 있다고 지금 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다 이거예요. 미국 외교관과 중앙정보국 CIA 요원들은 차베스와 마두로가 권력을 유지할 수 있게 지원하도록 돈을 받았고, 야, 미국 CIA도 들어왔나 봐요. 이 간첩들이. 미국인들은 쿠바와 베네수엘라의 스파이로 활동했으며 일부는 지금까지도 활동하고 있다. 자, 이게 어디죠? DX가 뭐였더라? 댈러스 익스프레스. 자, 또한 댈러스 익스프레스가 단독 보도한 편지에 따르면 카르발은 마두로 정권이 코카인을 무기화한 콜롬비아 무장혁명군, 콜롬비아 국민해방군, 쿠바 정보국 헤즈볼라와 협력했으며 트렌 데 아과라를 포함한 폭력적인 범죄 네트워크를 미국에 수출했다. 조폭들을 미국에 수출한 거예요. 성남 조폭을 수출한 것처럼. 성남 조폭들이 지금 캄보디아에 가 있는 거 다 알려졌지 않습니까? 그렇게 수출한 거예요. 카르발은 트럼프 대통령의 베네수엘라 정책에 관한 정당할 뿐 아니라 카르발은 트럼프 대통령의 베네수엘라 정책에 관해서 정당할 뿐만 아니라 그 위협에 걸맞는 필수적이고 그 베네수엘라의 만행에 비례하는 좋은 올바른 것이다 라고 지지 의사를 표명하면서 연방 당국에 추가 세부 정보를 제공할 의향이 있다. 더 자세한 정보 제공하겠다 이거예요. 한편 2023년 사망한 차베스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남미의 대표적인 친미 국가인 베네수엘라를 반미 국가로 만든 인물로서 한때 베네수엘라의 구세주로 통했으나 베네수엘라 어떻게 됐습니까? 세계의 알거지국가 됐죠 지금 갑자기. 미국의 경제 제재를 부르는 등 갖은 실정으로 베네수엘라를 라틴 아메리카의 최악의 거지 국가로 전락시켰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편지에 3페이지의 편지가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은 제가 링크를 걸어놓을 테니까 여러분 읽어봐 주십시오. 이렇게 선거를 조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 핵심 세력이 누굽니까? 미국에 있는 돈 많은 자들, 딥스테이트예요. 그 자들은 미국이 망하든 안 망하든 상관없어요. 자기들은 전 세계를 통치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빌 게이츠라든지 그런 자들이지 않습니까? 아니, 대통령이 5년 하고 끝인데 4년 하고 끝이고 뭐 한 번 더 해도 8년인데 우리는 마이크로소프트를 내가 평생 내 거잖아.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뭐 경제적으로 내가 세계를 통치할 거야. 그러니까 미국이 망하면 어때? 중국이 흥하면 어때? 나는 돈만 벌면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바로 딥스테이트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세계의 귀족이라고 생각하고요. 세계 모든 인류는 자기들의 종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만행을 저지르는 거고요. 대한민국의 좌파 정권도 마찬가지고 중국 공산당도 마찬가지고 이런 컨셉으로 보면은 전 세계가 읽혀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내일 토요 집회 뭐 진짜 전국 여러 군데서 합니다. 일산에서 남양주에서 뭐 수원에서
뭐 지방에서도 다 해요. 자, 윤어겐 35회 윤어겐 구치소 앞에서 2시에 합니다. 2시에 서울구치소 어디입니까? 4호선 무슨 역이죠? 인도권역에서 내리시면 되죠. 그 집회가 있고요. 서포가 집회도 3시입니다. 3시. 서포가 집회는 서울역 앞에 3시에 집회를 합니다. 자, 여러분, 내일은 올겨울 들어서 최초로 영하의 추운 날씨에 집회를 하기 때문에 단단히 입고 오셔야 됩니다. 모자도 쓰시고 장갑도 끼고 파카도 입고 집회를 와주시길 바라며, 많은 집회가 있습니다. 청년들이 또 그냥 뭐 강남에서도 행진하고요, 대법원 앞에서도 행진하고요, 국회 앞에서도 행진하고 다양하게 집회를 하는데 어떤 집회를 가도 좋습니다. 그러나 저는 서브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대한민국에 부정선거가 없었으면 이 난리가 났습니까? 부정선거가 없었으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민주당은 지금 아주 군소정당으로 전락했죠. 이 만행 못하죠. 아무리 헌뚜껑이가 배신을 때려도 될 수가 없어요. 참 이런 대한민국이 됐다. 참 그런 생각을 드리고요. 제가 오늘 제 채널에다가 좀 전에 1시간 전에 제가 게시물을 하나 올렸는데, 자, 이거 트루스 포럼에서 올린 그림을 제가 조금, 여기는 정사각형으로만 들어가기 때문에 그림을 변형시켰어요. 트루스 포럼이 만든 포스터입니다. 거짓말로 점철된 사기 탄핵, 침묵하시겠습니까? 한덕수, 계엄에 관한 국무회의 없었다. 거짓말이라고 시인했어요. 국무회의가 없었다는 한덕수의 총리는 거짓말이라고 형사재판장에서 공개된 CCTV로 확인했고, 한덕수가 내가 위증했습니다 하고 떠들었죠. 자, 곽종근 대통령에게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 거짓말로 확인됐죠. 홍장원 대통령에게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았다. 거짓말이라는 게 확인됐죠. 이게 지금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투쟁해야 된다. 자, 내일 토요 집회 많이 나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충성.